네, 안녕하십니까. 깡생컬러 강재훈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장중에 하락까지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 상승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지난주 수요일 날 연속해서 급등이 나왔던 날을 중심으로 해서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동안 양호한 조정을 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제 미증시가 하락을 했다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는 선반이 되기도 했는데,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물량과 그 저가 매수가 왔다 갔다 하는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치면서 그 이후의 흐름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는데, 우선 지난주 시장부터 체크를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지난주 증시를 보게 되면 이제 1717포인트 1.87% 올라가서 이제 1700선이라는 자리대를 두 번째 올라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는데, 이제 이번 주에 올라가게 되면 세 번째 안착이 가능하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래대금이 거래소가 12조 8천억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가 거래대금이 14조 8천억, 양시장 합쳐가지고 27조가 넘는 어마어마한 거래대금입니다. 시장에서 최근 들어서 개인들이 이제 뭐 동학, 주식, 사기 운동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을 할 정도로 개인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거래대금이 이렇게 크게 형성이 된다는 부분은 사자는 쪽과 팔자는 쪽 어느 정도 손바뀜이 굉장히 원활하게 이어진다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외인들이 수급상에서는 3,750억에 대한 매도세를 보이면서 매도세는 여전히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지만 실질적인 규모는 계속해서 조금씩 축소가 되는 모습이었고, 기관에서는 연기금을 중심으로 매수하는 흐름이 여전히 이어지면서 1,300억 정도 매수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선물시장 같은 경우는 장중에 변동성을 크게 나타내다가 2.5% 상승해서 마감이 되었는데, 우선은 이제 외국인들이 650계약 정도 매도를 했다 정도, 그리고 이제 누적으로는 여전히 36,500계약이 있다거나 여전히 중립 이상으로 포지션을 쥐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베이시스는 약보합 정도로 끝난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폭은 1.2% 정도 나타났다 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지난주 목요일 같은 경우 코스피 지수가 조정을 보일 때 코스닥은 추가적인 상승을 보였었기 때문에 코스닥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지만 제약바이오를 중심으로 해서 강한 상승을 이끌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해외 증시 보도록 하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소폭의 강보합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인프라 투자 관련주를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 강세가 이어졌다. 이 부분은 동일하고,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 좀 나타난다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미증시인데, 미증시가 장중에 변동이 좀 많이 나타나다가 장 마감 무렵에 토매가 다시금 나타나면서 하락을 좀 더 키워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가 4% 정도 하락을 했고, 이제 나스닥이 3.37%, 그래서 3에서 4% 정도의 하락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우선은 2조 2천불 규모의 경제 패키지 이 부분을 하원에서도 통과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이 부분은 이제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규모가 상당히 크다는 건데, 이제 GDP 규모로 할 때가 약 10.3% 정도 규모.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2008년도 금리가 있었을 때 그때가 이제 GDP 대비해서 5.4% 정도의 규모였으니까 규모 자체로만 본다면 굉장히 큰 규모로 나타났다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연준에서의 무제한 양적 완화를 비롯해서 미 정부에서 할 수 있었던 어느 정도 경제 패키지는 다 끝났다 그런데, 그럼 이제 남는 건 뭐냐면 실질적으로 실물 경제 지표에 어느 정도 영향을 크게 미칠 것이냐 이 부분이고,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에서 얘기를 했듯이 이제 어느 정도 6월 초가 되면은 이제 뭐 이 코로나 사태가 정상화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또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2주 정도 뒤면은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라는 이런 부분이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국내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였지만 어느 정도 국가에서 통제가 좀 강하게 들어간 그런 상황에서 약 20여일 정도가 지나면은 그 부분이 정점을 찍었다라는 전례를 볼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가 자체가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이제 유가 선물 같은 경우 장중에 20불을 중심으로 해서 약간 하회하는 그런 흐름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원유 서비스 쪽에서가 하락이 좀 컸었고요. 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구제금융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급락이 나타났고, 그 외적으로 운송이라든 반도체, 금융 전반적으로 하락이 나타났다 됩니다. 반면에 이제 유틸리티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도 대선이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부양책에 따른 기대감이 아직까지 유지가 된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가가 이제 마감할 때 21.5불, 그리고 지금 현재는 20불에서 왔다 갔다 한다. 그 다음에 유가, 달러 인덱스도 하락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 된다. 달러 인덱스가 계속해서 하락을 한다는 부분은
달러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크지 않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여러 가지 통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조치들을 취해놨기 때문에 이제 난전 자산이면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로 꺾였다가 된 부분이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위기감으로 이제는 보는 거는 한풀 꺾였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1213원, 금요일날 종가 자체가 1211원 이렇게 끝났었는데 그래서 이제 1220원 하나 자리 때 밑으로 들어왔는데 한 번 정도의 되돌림이 나타난다 정도의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변동성 지수는 소폭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스닥 지수 한번 보도록 하죠.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가 이제 크게 볼 때는 이제 채널 패턴 아주 좀 장기적인 그림인데 그 라인대를 이탈했다가 회복을 하고 그리고 나서 현재 이 자리대에서 지지를 받아주면 좋다 정도가 되는데 실제로 아직까지는 이제 고점 대비해서 하락폭의 한 22% 정도까지는 축소가 되었다 정도. 다만 여전히 22%도 큰 폭의 하락이라는 부분은 변동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미증시 같은 경우는 이 구간대 정도를 지켜주는 흐름 정도가 나오면은 무난하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가격대가 이제 7,350에서 7,400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증시는 한 2% 정도 내외의 추가적인 조정을 보이면은 그리고 나서 지지가 될 경우가 상당히 양호한 조정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S&P 같은 경우는 약간 그림이 틀린 형태인데 S&P 같은 경우는 오히려 추세를 완전히 이탈하고 윗자리를 저항으로 받은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가 됩니다.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가 대비해서 한 22% 정도대 하락이 있는 반면에 S&P는 한 24.8%로 좀 더 하락이 크다 되는 케이스고요. 우선은 박스권으로 전체적인 부분을 볼 때 박스권의 중간 마디를 역시 저항으로 맞았다 된다. 이 자리대가 실제적으로 38.2에서 50% 정도의 되돌림 그 중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지지를 받아주는 과정이 약 2% 내외 정도 박스권의 하단에서의 중간에서의 또 중간이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지지 테스트를 받아주고 추가적인 반등을 해주면은 좀 더 좋은 그림이다. 이것도 마찬가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증시 같은 경우가 이제 주봉상에서 보면 약 5주 동안 하락을 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반등과 그리고 숨고르기 정도를 약 2주 정도 받아준다가 되면은 추가적으로 다시금 그 어느 정도 코로나가 진정이 될 때 반등이 나올 소지가 높아지는 그런 흐름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국도 한번 보도록 하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에서 정상화되긴 했는데 중국이 이제 내일과 그리고 모레 이틀 동안에 구매자 관리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매자 관리 지수가 굉장히 크게 무너졌던 부분이 이제 회복이 되느냐 그 부분이 우선 1차적으로 중요하다가 될 것이고요. 그 외적으로 경기 부양책에 대한 정확한 규모 자체를 아직까지 발표를 안 해놓은 그런 상태인데 그 부분이 발표가 될 때 모멘텀을 추가로 받느냐 이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하단 자리대에서 올라탄 그림까지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번 주에 추가적인 지지 테스트만 받아준다면 그 다음에는 반등 쪽으로 무게가 확실히 좀 많이 실리지 않을까 역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자, 금요일날 국내 지수 한번 보도록 하죠. 금요일날 국내 지수를 보게 되면 1.87%의 강세였는데 대형 쪽에서가 1.2% 정도의 강세로 나타나면서 실제적으로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초까지 대형주 중심의 강세보다는 중소형 코스닥이 좀 더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 이렇게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IT 같은 경우가 상승이 이제 시장보다 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준 반면에 은행, 보험, 증권 이런 쪽에서가 상당히 좀 더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가 되는데 최근 들어서 이런 금융주들에 대해서 배당 수익률이 높다는 부분이 기관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수익 마진을 볼 수 있는 고배당에 대해서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적으로는 이제 화학이라든지 철강 이쪽도 워낙에 낙폭과대 동일할 케이스인데 이쪽도 시장보다는 좀 더 강한 흐름이었고 장 마감 무렵 한진칼이라든지 이제 진에어라든지 항공주들이 굉장히 큰 폭의 급등을 보였다.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서비스 업종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강세가 좀 더 나타났고 제약이라든지 그다음에 건설, 의료 이런 쪽에서는 상승이 좀 제한적인 모습이었다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헬스케어가 중심으로 강세가 나타난 그런 케이스였는데 진단시약 관련해서 CGN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최근 들어서 급등세를 크게 나타냈다 되면서 시가총액 상위가 순위가 굉장히 높게 올라와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의 강세 부분이 코스닥에서의 강세를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수급을 보도록 하죠. 수급을 보게 되면은 화면이 좀 늦었죠? 우선 외국인 같은 경우 삼성전자에 대해서 매도가 나오는데 삼성전자가 다음 주에 잠정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 전망 자체가 예상치보다 크게 좀 하이한다 이렇게 되는 케이스고 거기다 이제 스마트폰 관련해서도 올해 목표 자체가 3억대 정도 목표를 했었는데
그거보다도 좀 많이 하향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다.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의 매도가 이어졌다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CJ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간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쪽에 대해서 일부 차익 실현이 떨어졌다 정도 보시면 되죠. 그 외적으로는 시총상이 고르게 100억에서 200억 사이 정도 매도를 한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매수를 보게 되면은 시장에서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유입이 되는 케이스였는데, 삼성전자가 실적이 1분기 예상치를 많이 하회할 것이다 라고 전망이 나타나는 가운데, 실제적으로 반도체 사업 같은 경우 그래도 괜찮다 정도 이렇게 시장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좀 더 낫다 이런 평가를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KB금융 같은 경우나 삼성물산이라든지 이제 배당 수익이 높은 납포가대주들에 대해서 동반 매수 동일하게 나타나는 케이스였고, 그다음에 뭐 그 외적으로 매직텍스라든지 한진칼, 현대엘리베이라든지 레버리지 이런 쪽에 대해서 매수가 같이 들어온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에서의 매도를 보게 되면 우선 인버스에 대해서가 매도가 가장 크다. 이 부분은 공통사항이 되는 것이고요. 그 외적으로 삼성 SDI라든지 CJ라든지 유한양이라든지 아모레퍼시픽, 호텔신라. 그래서 면세점이라든지 이런 쪽은 아무래도 코로나19에 대한 영향이 장기가 좀 아무래도 영향을 좀 더 2분기까지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 매도가 나오고, 그 외적으로 상승이 많았었던 제약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해서 동반 매도가 있었다고 됩니다. 그다음 반대로 매수의 경우는 레버리지를 중심으로 샀다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라든지 한진칼, 포스코 같은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거나 배당이 높은 상태에 들어온 종목들을 중심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주 동안의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지난 한 주 동안에 1조 9,600억 정도를 매도를 했다가 되죠. 그래서 앞전에 이제 가장 많이 팔았던 3월 둘째 주가 5조 1,000억 정도 넘는 수준에서 그 다음 주가 3조 5천억, 그리고 바로 전 주가 1조 9천억으로 외국인의 매도 자체가 서서히 완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제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앞전부터 계속해서 매도를 했던 그런 케이스였고, 추가적으로 매도를 더 하기에는 여전히 국내 증시가 너무나 싸다는 부분도 있고, 그 외적으로도 이제 어느 정도 정점은 지났다 정도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1조 9천억이 넘는 매도를 하는 동안에 개인들이 1조 7천억 정도를 매수를 했고요. 그 외적으로 금융투자를 제외한 보험이라든지 투신, 은행, 연기금까지 해서 대부분의 기관 투자자들이 다 매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지난주까지는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좀 있었는데 규모는 크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바로 지지난주가 그랬었고, 지난주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에서의 동반 매도가 역시 나타나게 됐는데 규모 자체는 크지 않았다는 부분은 거의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선물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많이 샀다가 팔았다가 반복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는데 지난주에 소폭의 외국인들이 매수를 보였다 정도, 그리고 투시라든지 그 외적인 영리까지 해서 기관 역시도 매수를 했다 정도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의 전체적인 시장에서의 이제 등락을 보게 되면은 지난 한 주 동안에가 이제 9.6%라는 급등세가 나타났었고요. 코스닥이 11.7%, 그리고 대형이 9%대였고 중소형이 11%대. 역시 이제 대형 쪽에서가 그 전주에 좀 더 선방을 했었기 때문에 힘맞추기를 어느 정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IT가 7.6%로 상승이 시장보다 못한 흐름을 보여줬다 되고요. 역시 은행, 보험, 증권이라는 금융 섹터가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였는데 특히 증권 쪽에서가 20%가 넘는 급등이 나타났다 되고, 그 외적으로 자동차라든지 화학, 정유, 그리고 철강까지도 다 낙폭과대가 컸던 만큼 반대 역시 강했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약 쪽에서는 이제 강세가 좀 더 두드러졌다 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 나머지 내수 쪽에서는 하락이 제한적이었던 만큼 역시 상승도 제한적이었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중요하게 체크를 해야 될 부분들이 경제 지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사우디가 증산을 하느냐 여러 가지 있는데, 우선은 이제 미국에서 ISM 제조업 지수는 이제 4월 1일 날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현재는 예상치 자체가 코로나19에 대해서 이렇게 시장이 무너진다라고 했기 전에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예상치 지수는 50.1 정도 되는 케이스인데 실제로 엄청나게 크게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될 것이고요.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는 앞전에 이제 발표했었던 2월 달에 구매자 관리 지수가 굉장히 크게 떨어졌는데 그 당시가 중국에서 폐쇄를 하거나 여러 가지 있었던 그 시기였고, 확진자 수가 급감을 하기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공장이나 이런 데서 제대로 이제 정상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 되기 때문에 전월 대비해서 개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우디가 이제 증산을 하기로 했던 부분이 4월 1일부터 이제 증산을 한다라고 발표했었는데 이 부분이 최근 들어서 유가의 하락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앞전에는 970만 배럴 정도를 하루에 생산했었는데
이거를 1,300만 배럴로 증산을 할 것이다 라고 앞전에 발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증산을 할 거냐 부분이 굉장히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전망이 들었다. 우선은 이제 세계적으로 수요 자체가 워낙에 급감을 해놓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생산을 하고 있는 이 물량 자체도 소화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제 비축을 한다 이렇게 되고 있는다. 1,300만 배럴 정도로 증산을 하게 될 경우 저장할 수 있는 탱크가 과연 유지할 수 있느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 예상하기에는 4월 1일 날 이제 시행을 할 때 증산 자체를 축소를 하거나 아니면은 하지 않는다 쪽으로 얘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는 유가 자체가 강하게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는 유가 역시도 반등을 한다 될 경우 국내를 비롯한 나머지 모멘텀이 또다시 한번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금 흐름 동향을 보게 되면 고객 예탁금은 여전히 급증이 되는 케이스고, 시장에서 거래대금도 역대 최대 수준 28조 5천억까지가 금요일날 나왔던 케이스였고요. 신용 잔고도 상당히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1조 5천억 가까이 축소되었고, 코스닥은 2조 3천억 가까이 축소가 되었는데, 잔고 비율 자체가 상당히 크게 안정적으로 내려와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앞전 같은 뭐 7%라든지 10%대의 급락이 또다시 크게 연달아서 제한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을 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을 좀 보게 되면은 원달러 환율에서 우선은 이제 시장에서 정점을 찍었다. 그 가격대가 1296원을 찍었었는데 이제 1220원대 이하로 내려온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되죠, 금요일날. 그러면 현재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이제 박스권 안으로 들어왔다가 되는데, 박스권 안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한 번에 되돌림은 필요한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1220원에서 1230원 정도 이 라인대를 한 번 정도는 저항으로 인식하는 과정을 보인 다음에 그 다음에 시장이 서서히 안정화로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환율 자체가 정점을 찍고 내려왔다 그런 부분에서 시장에서 뭐 바닥을 깰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 부분도 지수상에서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 한번 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가 이제 시장에서 우선 지난주 급반등이 나왔다 이렇게 된 케이스였는데, 코스피 지수상으로 볼 때 앞전의 추세 라인대를 회복하는 구간을 만들려면 이제 채널 패턴으로 형성이 되거나 이제 세기형으로 움직인다 됐을 때 우선 지지 라인대로 좋은 자리는 1670포인트 전후가 됩니다. 그래서 1670포인트 전후를 이번 주에 안착하느냐,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강세를 보이느냐 이 부분이다. 변동성이 좀 세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내려온다 했을 때 1625포인트까지는 열어둔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사이에 이제 아마 저점을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후에 반등이 나올 때는 1770 정도가 우선 기본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인데, 역시 이 부분도 추가적으로 시장에서 변동을 세게 강세를 띨 때는 1800포인트도 가능하다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번 주까지 이 라인대를 회복하고 안착하고 매물 소화하는 과정을 보여준다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트럼프가 이제 뭐 2주 정도 지나고 나면은 이제 코로나도 정점을 찍을 거다. 딱 그 기간이 4월 둘째 주 만기까지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그때까지가 시장에서 잘 마무리가 된다면 그 이후에 다시금 시장에서는 추세를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전략을 보게 되면 이번 주 같은 경우는 1670 하단으로 25포인트까지는 열어두자 정도, 그 다음에 1770 정도를 상단으로 보는데 이 라인대를 강하게 움직일 때는 1810포인트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수급 자체가 외국인 매도세가 완화되는 국면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매수로 전환되는 데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장중에 베이시스가 워낙에 크게 떨어지는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주다 보니까 프로그램 매도 규모도 현재는 좀 나온다 하더라도 규모는 작다. 이 부분 거의 변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 만기 전까지는 여전히 1710에서 1910포인트라는 전망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업종별 종목별로 약간 차별화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다음 주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고 그 이후에 이제 다른 기업들도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느 정도 차익 실현도 형성이 될 수 있고 상대적인 강세를 더 뽑을 수도 있다 정도.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통신 같은 경우가 지난주에 상승을 가장 못 뽑은 그런 케이스였기 때문에 통신 쪽에 대해서가 관심을 여전히 좀 더 높게 가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유가 관련해서는 수요일 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때 유가가 강하게 반등을 하느냐 이 부분을 보고 어느 정도 저가 매수로 진입해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의 시작인데 뭐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들 오늘도 선고 투자들 하시고 저는 내일 차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날씨에 일교차가 10도 이상 난다고 합니다. 감기 걸리기 좋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건강 조심하시고요. 국내 증시와 내가 갖고 있는 종목, 과연 얼만큼 일교차가 있는지 이 부분도 생각해보는 하루가 됐으면 합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우투자입니다.